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 드디어 오픽 공부가 끝나가지고 시험이 끝나가지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기 마침 오픽 공부한 게 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시험을 쳐가지고 드디어 여유가 났고요. 오늘은 좀 단타 승률을 높이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영상을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달 제가 지금 매매 상황인데요. 480만 원의 손익을 기록 중이고, 세금을 제하면 뭐가 잘못 눌렸네요. 한 43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월별로 봤을 때 좀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나, 이거는 이제 매매 손익이고 이거는 계좌 자산 추이거든요. 이건 제가 물린 종목까지 다, 오른쪽은 이제 제가 물린 종목까지 다, 마이너스 난 종목까지 다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더 신뢰성 있는 계좌 상태를 보여주는 더 리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2021년 들어서는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월초 이 채널을 처음 만들고 좀 투자를 하면서 시작했을 때 월 목표를 6%를 잡았거든요. 6% 상승, 이제 월마다. 그래서 1월은 확실히 좀 작년에 그렇게 상승했던 장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매매를 좀 섣불리 했던 게 있어서 3%로 겨우 가까스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2월달은 6.65%, 지금 3월은 겨우 지금 한 5% 달성 중인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6%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향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좀 단타를 하긴 했는데, 단타 플러스 스윙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꽤 많은 분들이 단타랑 스윙이랑 비중이 어떻게 되냐 좀 말씀하셔가지고 3월 내내에 이제 매매한 것들을 다 봤어요. 저는 손실난 종목은 웬만해서는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실수한 거면 팔아야 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승난 종목들만 팔아보니까, 제가 단타 종목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고 노란색 종목은 이제 스윙 종목이었는데 35% 이제 0.35 대 0.65 정도의 비중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지금 480만 원을 손익 낸 것 중에서 단타는 한 16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좀 운이 좋게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0.7%로 1% 미만으로 딱 봐도 단타 친 종목이고요. 그리고 러셀 이게 2% 딱 봐도 단타 친 종목들은 수익률이 이렇게 방망이 짧게 들고 갔고, 수익난 종목은 뭐 코나이 대표적으로 거의 50%, TNL 바이오팩도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크게 난 종목들 말고는 저도 수익 종목 중에서 그날 좀 시황이라던가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길게 끌고 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좀 다 짧게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센트로 좀 구분하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저는 다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딱 봐도 가장 대표적으로 단타 친 종목을 좀 예시로 단타 승률을 좀 높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단타 칠 수 있는 조건은 지수가 받쳐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종목이다 할 때 들어가는데, 종목마다 이 패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은 이 보라색 선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보시면은 쭉 타고 가다가 21선 만나고 급등, 그리고 21선 만나면은 계속해서 뭔가 지지 나오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본 이 패턴은 21선을 지지해준다. 각 종목마다 좀 움직이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세력이 있다고 하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면은 훨씬 단타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때 들어가 버리면은 이 긴 시간을 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 보고 여기 좀 지지를 해주겠다 싶어서 선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 극대화는 못 시키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5,000원대 가격대부터 이미 한번 수익을 낸 종목이거든요. 이제 5,000원 정도 대에 들어가가지고 한 5,300원 정도 대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제가 한 이 정도 기간 때 좀 어느 정도 모았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까지 끌고 갔으면 정말 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제 투자 성향상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이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3월 12일에 한번 이렇게 엄청난 급등, 이날은 상한가를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상한가를 놓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한번 팔고 나왔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3월 15일에 좀 단타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좀 단타를 좀 집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3월 15일 날 연차까지 쓰고, 그날 좀 주말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60분봉 계속 분봉 차트를 계속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이거 무조건 시초가 갭 뜨겠다. 왜냐면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터졌으면, 그동안 거래량 정말 미미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한 번 더의 이제 큰 상승은 나오겠구나. 저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이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연차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 비중을 담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 종목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정말 큰 비중을 담아가지고 단타를 쳤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낸 게 아니라 한 1,000주씩 한 10번, 2,000주씩 한 2,000주씩 한 10번 좀 안으로 단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수익을 냈는데, 이만큼 수익 중에서 사실 거래세를 빼면은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초반 정도의 순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나름대로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무조건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지수를 이기는 종목 잘 없으니까 지수가 빠지는 날은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받쳐줄 때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 저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오는 측면인데, 이게 거래량이 터져야지 액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니까, 거래량이 그날은 더 첫날 상승이 나온 것보다 거래량이 더 터졌으니까 이렇게 9,79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에 주목하고, 그리고 종목마다의 패턴, 이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래량이나 지수 상승은 계속해서 그냥 편하게 보면 아니까 쉬운 부분인데, 종목마다의 패턴은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생판 모르는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 어느 정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에 있어가지고 단타를 쳐야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판 모르는 종목은 절대 단타 치러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제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거래를 했던 종목 안에서 좀 단타를 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종목마다의 패턴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다른 패턴을 좀 보면, TNR 바이오백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으로 끌고 간 종목이잖아요. 45%의 수익을 냈는데, 크게도 아니고 한 120만원, 150만원 좀 안 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큰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일선은 한번 급등이 나오면 좀 무섭게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형주다 보니까 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작년에도 보면은 이렇게 5일선 타고 쭉 올렸었는데, 그 뒤로 정말 좀 지지부진하게 내리다가 또 지금 5일선 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타를 칠 때, 이건 지금 수익이긴 하지만 급등이 나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천천히 가면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신 비중을 적게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 그 상승에 따라가면서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편이고, 하지만
내가 그 비중을 마저 채우기 전에 급등이 나오면은 그냥 방망이 짧게 비중 한번 크게 실어버리고 빨리 익절시키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한번 익절하고 나오면은 다시 안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팔았다고 하는 그 때의 판단을 믿고 그게 저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깨 정도의 높이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이제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짧게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가가 아래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뭔가 아래쪽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해 주니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1차적으로 한번 가격이 이때의 가격을 한 3년 정도 유지했던 이 가격을 지지해 주니까 잠깐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이게 좀 뭐 페이크 반등이 된 거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이 가격을 오랜 기간 동안 월봉으로 봤을 때니까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결국은 기업은 결국에는 실적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주가와 실적을 비교하고 과거 주가와 실적 그리고 현재 주가와 실적, 결국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과거와 현재 기준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 2017년에 이 2만원대의 주가를 형성했던 것, 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했던 것과 지금 현재 2020년에 한 7,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Y존이라는 종목을 전 예시로 들었는데, 이때의 주가와 실적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올 실적이 2017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기업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아래로 간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종목에는 좀 마음을 놓고 크게 비중을 싣는 편입니다. 그냥 더 눌리면 더 담지 하면서. 근데 제가 판단하지 못한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좀 큰일이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만약에 주가가 눌려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은 좀 이 종목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가와 실적을 비교해서 이런 거 좀 판단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타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무조건 지수가 받쳐줄 때 단타를 치고, 저도 단타보다는 스윙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수가 받쳐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종목, 이미 몇 번에 매매를 했던 종목에서 좀 단타를 해야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타 승률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